안녕하세요. 난임 전문 간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미크론 괜찮으신가요? 저는 저희 온 가족이 오미크론으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엄마가 7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에 이제 확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70이 넘으셔서 고령이어서 제가 저희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병간호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렇게 병간호를 끝내고 다시 모셔다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아빠가 걸리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한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저녁이면 가래에서 피가 나오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또 아빠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또 병간호를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마치고 다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으로 저 아프고 우리 가족 아프고 엄마 아빠까지 계속 한 달 내내 병간호만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오미크론 정말 너무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방역도 많이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임신하실 몸이시고 하니까, 긴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네. 부부 간격, 잠자리,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성관계를 하면 바로 임신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임신되는 줄 알고 콘돔도 하고 만약에 콘돔을 못 했을 경우에는 사후 피임약까지 먹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임신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임신되면 안 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니 피임을 안 해도 임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임신이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의 간격에 대해서 그 사정되는 정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그 잠자리 간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난임병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네. 매일매일 잠자리 하는 게 안 좋은가요? 며칠 간격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이게 정말 끊임없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난임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비뇨기과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비뇨기과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정자가 한번 사정이 되고 다시 채워지는 데에는 24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 검사할 때 한 이틀 정도는 잠자리를 하지 말고 내원하도록 안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난임병원에서 정액 검사를 하기 전에 2, 3일 정도 금욕을 한 상태에서 정액 검사를 하도록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은 부부 관계의 그런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석현아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석현아 원장님은 정말로 열공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원장님 아시죠? 네. 이제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도 제가 10년간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석 원장님한테 찾아갔죠. 이거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랬더니 바로 이 미국 난임 학회지 올해 1월에 이런 게 있다. 너무 따끈따끈한 자료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난임 학회지를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고 자연 임신을 성공하시면 저는 정말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 항상 응원하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1월호예요. 1월호 따끈따끈하죠. 올해 자연 임신 확률 높일 수 있는 방법, 미국 난임 학회지에 실은 연구 방법이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임신을 매일매일 시도, 그러니까 잠자리를 매일 하는 거죠. 한 경우 정자의 질, 농도, 운동성 등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잠자리로 인하여서 사정한다고 해서 정자가 정상 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고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자의 수가 적은 희소정자증의 남성의 경우, 근데 운동성이나 정자 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신 분들을 희소정자증이라고 얘기해요. 희소정자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희소정자증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정액의 농도, 운동성이 더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성생활을 활발히 하는 게 정자에는 더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반면 10일 이상 금욕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정액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 이상 이제 막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2주 동안 안 했어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어제 잠자리를 한 그 정자가 오늘이 더 나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비뇨기과에서 근무를 했을 때 금욕기간이 10일 이상, 20일, 한 달 이상 되시는 분들의 정액 검사 결과를 보잖아요. 수는 몇 억 마리 나오시더라고요. 수는 몇 억 마리 나오는데 그 몇 억 마리 중에 죽은 정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죽었다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정자. 그리고 굉장히 서로 엉켜 있어요. 엉켜 있는 정자가 되게 많이 확인됐거든요. 저도 실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잠자리를 안 한 것보다는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시험관하기 하시거나 인공수정 하기 전에 일부러 막 오랫동안 잠자리 안 하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시술하기 전에 잠자리를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네. 그렇다면 매일 임신 시도를 매일 하면 정자 상태가 나빠지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부부관계 간격, 매일매일 부부관계 하면 정자가 안 좋냐, 임신율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걸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매일 부부생활 하는 것이 임신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가 이 연구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임신을 잘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매일매일 부부생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2일에 한 번 시도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다. 그리고 3일에 한 번 시도를 하는 것이 배란기에만 딱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임신율이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일에 맞춰서 배란일로부터 앞뒤로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것보다는 2일 간격으로 한번 하시는 거는 너무 좋다고 되어 있고요. 결론. 매일 임신 시도하는 것이 정자 상태가 전혀 안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일 임신을 시도해도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부 생활은 임신율이 떨어질까요? 에 대한 질문인데요. 배란기라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배란기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한 번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하루에 2번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신혼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번도 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루에 2번 시도하시는 분도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란기에 맞춰서 앞뒤로 2-3번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임신 시도는 매일 혹은 2일에 한 번 시도하는 것이 임신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금욕기간을 5일에서 10일 이상 갖는 것은 정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최종 정리고요. 그렇다면 언제 임신 시도해야지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예.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란색 선 있잖아요. 이 노란색은 19살에서 26세의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이죠. 임신이 굉장히 잘 되는 나이죠. 19세에서 26세. 네.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은 35세에서 39세 여성에 대한 선이에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두 그룹을 보면 0이 배란일이거든요. 이 0 배란일 기준으로 보면 한 6일째부터, 배란일로부터 6일 전부터 임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프 보이시죠? 배란일로부터 6일 전부터 임신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최고로 임신율이 좋을 때는 배란일로부터 2일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일 전이 가장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외로 배란되고 배란 이후에는 임신이 거의 안 돼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임신을 시도해야 하냐? 배란일로부터 6일 전부터 2일 간격으로 임신을 시도하거나, 배란일로부터 6일 전부터 매일매일 임신을 하면 임신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촘촘하게 매일매일 이틀 간격으로 하신다면, 네, 배란일을 놓칠 수가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배란 테스트기를 하잖아요. 배태기, 흔히 배태기도 하잖아요. 배태기 비싸죠. 돈 들여서 하고, 그리고 배란일을 또 계산을 해서 하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배란 초음파까지 본답니다. 이렇게 보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우리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배란일로부터 5-6일 전부터 매일매일 임신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끝내고요. 모두 굿밤 되시고요. 모두 굿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